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면서 세종지역학 센터장 이재민 박사가 발행한 세종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를 책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정말로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운동과 책 읽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잠시 후 세종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주치원 역에 대해서 이야기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치원 역 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촌 형님 두 분이 주치원 역에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한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한 분은 살아계십니다. 두 분 형님들한테 기차역에 관한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주치원 역장을 하셨던 임정택 씨하고는 세종향토사 연구소에서 같이 세종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곡 듣고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읽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훌리오 이글레시아의 헤이를 들으시겠습니다. Hey, no vayas presumiendo por ahí, diciendo que no puedo estar sin ti. Tú que sabes de mí. Hey, ya sé que a ti te gusta presumir, decir a los amigos que sin ti ya no puedo vivir. Hey, no creas que te haces un favor cuando hablas a la gente de mi amor y te burlas de mí. Hey, que hay veces que es mejor querer así que ser querido y no poder sentir lo que siento por ti. Ya ves, tú nunca me has querido, ya lo ves, que nunca he sido tuyo, ya lo sé, pues solo por orgullo ese querer. Ya ves, ¿de qué te vale ahora presumir? Ahora que no estoy ya junto a ti, ¿qué les dirás de mí? Hey, recuerdo que ganabas siempre tú, que hacías de ese triunfo una virtud. Yo era sombra y tu luz. Hey, no sé si tú también recordarás que siempre que intentaba hacer la paz, yo era un río en tu mar. Y ya ves, tú nunca me has querido, ya lo ves, que nunca he sido tuyo, ya lo sé,
fue solo por orgullo ese querer. Ya ves, ¿de qué te vale ahora presumir? Ahora que no estoy ya junto a ti, ¿qué les dirás de mí? Hey, ahora que ya todo terminó, que como siempre soy el perdedor, cuando pienses en mí, hey, no creas que te guardo algún rencor, es siempre más feliz quien más amó, y ese siempre fui yo. Ya ves, tú nunca me has querido, ya lo ves, que nunca he sido tuyo, ya lo sé, fue solo por orgullo ese querer. Ya ves, tú nunca me has querido, ya lo ves, que nunca he sido tuyo, ya lo sé, fue solo por orgullo ese querer. Ya ves, tú nunca me has querido, ya lo ves, que nunca he sido tuyo, ya lo sé. 네, 훌리오 이글라시아스의 헤이를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98.9MHz 세종 FM 임재한의 세종납시유입니다.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책 납시유. 책을 좀 납시유라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예, 제가 며칠 전 이재민 박사의 책 출간 발간식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주촌의 어느 카페에 갔었습니다. 카페에 가보니 세종시에서 알만한 인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책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들어보니 회의를 하면서 누군가 연기군 시절에는 기차역에 많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기차역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 세종시 역에 관한 책을 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세종시 문화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향토사 연구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책보다도 관심이 갔습니다. 세종시 옛 연기군 지역에 기차역은 7군데가 있었는데요. 충북 청원군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북악역이 추가되어 지금은 8곳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치원역, 전의역, 북악역에만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소의 역은 현재에도 기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신호 기능을 통해 지역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차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종시 지도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지도 모양은 고구마처럼 아니면 누에코치처럼 길쭉하게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청주가 있고 서쪽은 공주, 남쪽은 대전, 북쪽은 천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처럼 길쭉하게 살기 때문에 연기군 사람들의 생활권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리와 가까운 곳으로 나가서 생활 필수품을 사기 때문에 세수가 잘 거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잠시 외출할 때에도 세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를 동네에서 사가지고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예전 연기군 군민들은 청주, 공주, 대전, 천안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지리적인 위치, 즉 지도가 길쭉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조치원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치원역을 말할 때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조치원역은 건물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100년이 넘은 조치원역을 부수고 새로 현대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지금에 와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이상을 견뎌온 아름다운 조치원역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치원에 명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남아있다면 근현대사 건물로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건물에서 미술 전시회, 특산물 전시회 아니면 요즘 흔히 만들고 있는 카페라도 만들면 지역의 명소로 명성을 날렸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가슴 아픈 이야기는 잠시 접고 여기서 기차에 관한 한국을 듣고 본격적인 기차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입니다. 이 노래는 학창시절 기차 여행의 추억을 담아 이규석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요. 기차를 소재로 한 가요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곡이라고 해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덕을 고인다.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조치원역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조치원역은 1904년에 완공되어 1905년 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조치원역이 만들어지면서 조치원리가 행정단위로 구성되었고 일제 강제병합 이후 1911년 연기군청이 조치원리에 들어서면서 제법 도시다운 경관과 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답니다. 한때는 군 단위의 역 중 유일하게 무궁화호의 연간 승하 차량이 전국 10위권 안에 들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역 광장에는 공주, 청주 등을 연결하는 버스 환승센터가 운영되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1923년 8월 1일 금강산 관광노선이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온정리까지 가는 금강산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경원선 고산역에서 내려 장안사까지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원산역에서 내려 배를 타고 온정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1931년 4월 17일자 매일신보의 금강산 유람단 조치원역에서 모집 기사 내용을 보면 조치원역에서는 가을 여행을 위해 유람단을 모집하였는데 조치원 지역에서만 50여 명이 지원하였으며 이후 기타 지역에서 모인 사람까지 더하면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유람 단원들은 금강산 유람을 위해 매월 3원씩 적립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조치원 지역의 독립운동가이자 조치원 제1대 읍장인 맹의섭 선생은 초은실기에서 조치원역을 처음 마주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은 천안보다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각 상점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전화도 가설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주, 공주를 왕래하는 마차와 인력거가 역 앞에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천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시설들이었고 시가지도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천안 사람이었던 나로서는 모든 것이 부럽기만 하였다. 그처럼 부러운 마음 한 구석에서 조치원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트더니 마침내 조치원으로 이주하려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맹의섭 선생이 바라본 조치원 시가지의 모습은 바둑판 모양과 같이 네모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전깃불이 훤하게 들어와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금남면 대평리에는 1960년도 정도에 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기차역에 관한 노래 한 곡 듣고 전의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 열차입니다. 목포행 완행 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 네,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를 들으셨습니다. 기차 노래를 들으니 남자의 계절 가을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님들도 가을 여행을 계획해 보시죠. 그러면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종 조치원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목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고요.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책을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전의역에 관해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의역 건물은 1941년에 세워진 것인데요. 이는 경부선에 남은 몇 안 되는 근대식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의지역 1913년대로 돌아가서 전의지역 독립운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913년 3월 13일 역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군중이 눈에 아른거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군중의 절규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전의면에서의 독립운동은 3월 13일에 시작되었다.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이 참여했던 4월 1일보다 약 보름 정도 빠르다. 이처럼 전의역에서 펼쳐졌던 대한독립만세운동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었고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은
대한독립 만세 외침으로 가득했다.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선 3.1운동은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의면에서도 1919년 2월 26일 당시 전의면 신정리에 살고 있던 이수옥 선생은 고증의 장례를 보러 상경하였다가 탑골공원의 만세운동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고향으로 들어가 추경춘을 비롯한 마을 청년들과 회합하며 3월 13일 전의 읍내 장례를 마쳐 독립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나눠줄 목판 태극기 150본을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수옥은 3월 13일 아침 갈정리 고개 길목에서 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자신의 독립연설이 끝나면 일제히 독립만세를 함께 부르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오를 기점으로 이수옥은 전의 장터에 밀집한 150여 명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품속에 숨겨둔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일제는 만세운동을 강압적으로 진압하였고 이수옥을 포함한 16명 이상이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이수옥은 일제의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아 옥고를 치렀다. 전의 장터 만세운동은 천안의 아운의 장터의 독립운동보다 보름 정도 앞서 있었으며 충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열차를 통해 자유롭게 서울을 오가며 정세를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덕분에 전의 지역은 대한민국 만세운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전의 장터에서 시작된 기세는 인근 지역의 만세운동에 불처럼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전의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만세운동은 약 39일간 10여 차례가 넘는 격렬한 집회가 진행되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동참하였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봉화를 올렸고 횃불을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봉화는 신호탄이 되어 다시 옆마을의 횃불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전의를 넘어 충남의 전역은 뜨거운 불빛으로 점차 물들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듯이 전의 만세운동은 유관순 만세운동보다 10글 정도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충남에서는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만세운동하면은 유관순 열사가 제일 먼저 부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이수옥 그 열사의 덕택이죠. 전의 지역은 이외에도 조선시대에 개설된 전통시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통시장 이름을 전의 왕의물 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2일 7일장을 열고 있습니다. 전의 왕의물 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세종대왕이 안질이 걸렸을 때 전의물을 대궐로 택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세종대왕 안질을 치료한 물을 왕의물이라고 부르면서 왕의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안질이 걸린 이야기는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조선실록의 105권, 108권에 세종대왕
안질 고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곡도 기차와 관련된 곡인데요. 심수봉이 부르는 대전 브루스,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감상하시겠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완행 열차 네, 심수봉의 대전 브루스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제는 물길이 놓인 기찻길 북악역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구의 유산을 강직한 북악역,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백기를 활용한 조은이 주요한 유통과 교통 체계로서 작동했고 이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포구가 있는 곳은 상업의 중심지로 가능하였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있었던 지역은 북왕으로서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조선 후기와 전 근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번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1909년 기찻길이 놓였고 북악역이 생겼습니다. 교통과 유통의 체계는 철도로 옮겨짐으로써 포구는 자연스레 쇠퇴했고 포구에 의존했던 북왕 지역의 위세도 점차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물길이 고속도로였는데 철로가 생기고 기차역이 생겨나므로 모든 물류는 기차로 운송을 해서 자연스럽게 포구의 역할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정역에서 전의역을 지나 조치원역을 통과한 열차는 내판역을 거쳐 북악역에 다다른다. 마지방을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면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지나간다. 높고 낮은 건물 사이로 있을 것 같은 다 있을 법해 보이는 모습이 한간 시골역이라기보다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몰라볼 정도로 번화한 모습이다. 하지만 낡은 벽면과 간판 사이로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난다. 이 대목은 지금의 현재 북악역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갖은 물산이 모여들고 왁자지껄했던 거리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 시간 속에 묻힌 듯하다. 금강물 줄기를 따라 마을을 감싸고 도는 경부선은 본래 북왕 지역을 통과할 계획이 없었다. 경영상의 득실, 지역 경제의 상황, 군사적인 움직임, 역사 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고려되어 지역에 선정되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철도를 직선화하자는 의견이 모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주 논산이 제외됨에 따라 북왕 신탄진 등의 역을 조성하고자 결정되었다. 경부선은
1905년 1월 1일에 개통되었으나 북악역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09년 11월 1일에 비로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북악역의 역사는 1938년 9월 22일에 신축되었다. 당시에 남아있는 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경사진 지붕이 도드라진 모습으로 근대식 일본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현재 역사는 1997년 17일에 준공된 건물이다. 1934년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편찬한 조선여행 안내기에는 북악역에 대해 부산에서 309km, 경성에서는 140.6km 떨어져 있으며 북항에는 청주행 승합차가 있고 북항에 여관이 있다. 북악역은 금강을 따라 군산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선박의 종점으로 옛날에는 물자의 집산지로 상당히 번영을 한 곳이었으나 호남선과 조선철도에서 충북선 개통으로 물자는 철도 수송에 뺏겨 예전의 모습은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다.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북항 지역은 신흥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나 1921년 조치원역에 충북선이 설치되면서 물류 중심지 기능이 조치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여기에 내륙은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라 북항장터는 점차 쇠락하여 1960년대 옛 명성을 기억 속에만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열차를 타고 북악역에 내리는 여행자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발품을 팔아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인다. 그들은 역사적인 시간 공간을 찾아 이동하거나 유흥과 오락시설이 있는 곳, 자연 생태계와 지역 및 지질 자원이 잘 보존된 곳 등을 방문한다. 북악면 곳곳에는 근대 전후의 역사적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역 내 문화유산으로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세종 홍판서댁, 세종시에서 가장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고가인데요. 아주 세종시의 북항에서 한 160년 된 이런 고택이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세종시민의 어떤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 유형문화재 김제식 고가가 있는데요. 김제식 고가는 작년에 그 세종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김제식 고가 또 잘 개발을 해서 우리 세종시민한테 이제 선보일 날이 있는데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항초등학교 강당이 있는데 우리 북항초등학교는 심상초등학교라고 해서 심상 국민학교라고 해서 우리 그 박열의 부인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북항은 가네코 후미코가 북항의 역사의 기록도 많이 남겨주고 해서 북항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려면은 가네코 후미코가 쓴 자서전에서도 많은 기록을 그 당시 기록을 잘 해놨기 때문에 북항 지역을 연구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네코 후미코가 북항에서 7년간 살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나라 그 애국지사 박열과 만나서 열화와 같은 그 사랑에 빠져 일본 천황을
살해하려고 박열과 그 동지들과 그 같이 모의를 하고 간도 대지진 때 이제 그 죄를 엎어 씌워서 일본인들이 죄를 엎어 씌워서 그 이제 형무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가네코 우미코와 박열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굉장히 애절하고 슬픕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죠. 예, 박열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강 남성골 산성이 세종시 기념물 등 다양한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재민 박사가 쓴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조치원역, 전의역, 북악역에 담겨져 있던 역에 관련된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탄으로 소정역은 우리 세종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역이죠. 소정리역, 또 전동역, 이제 그 들판 쪽으로 지나가는 역입니다. 또 서창역, 또 내판역, 매포역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역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는 세종 FM 98.9MHz와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진성의 안동역에서 이동원의 가을 편지를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동원의 가을 편지는 가을이 막 오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해서 이동원의 가을 편지를 골라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이니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가을 또 여행도 많이 이렇게 다녀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보내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외로운 여자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